자,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말을 기호, 표시,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시인은 기호, 표시, 의미를 말을 기호, 표시,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산문 작가들이지. 이걸 잘 모르는 시인은 말에서 유사한 형태 중 하나의 이미지를 찾는다. 시인들은 이미지를 찾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버드나무나 물풀의 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시인이 선택한 언어적 이미지는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시인이 선택한 언어적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시인은 처음부터 표시 기호로서의 말과 단절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 있어서 말은 사물의 안내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대상과 사물을 포획하는 덫 같은 것이다. 도망치는 대상을 그냥 붙들어주는 듯한. 그냥 대상만 가지고는 이름이 없으면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것을 붙잡아두는 덫과 같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시인에게 언어는 세상의 거울이다. 자, 이것도 시인에게는 시인에게 언어는 세상의 거울이다. 세상의 거울. 언어는 세상의 거울. 실제 상황은 아니야. 그치? 언어가. 시인에게는 말의 구조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말의 어조, 리듬, 성별의 어미 및 말의 시각적 측면 같은 것이 눈으로 보는 말의 표상이 된다. 반대로 돌려 다시 말하면 의미가 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의 모습은 의미에 반영되는 반면 그 의미는 말의 표상으로 작용한다. 그 의미가 말의 어떤 형태, 외형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의미는 언어의 기호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의미는 더 이상 우월성이 없기 때문이다. 뭐 정의, 자유 이런 것들하고 시인에게는 정의, 자유 이런 것들하고 뭐 지나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하고 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하고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이 뭐 더 우월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야 시인에게는. 그리고 사물과 유사하게 말 또한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 말 또한 스스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야. 자신의 말을 쓰게 되면 그 독자들이 알아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얘기야. 시인에게 있어 말이 사물을 위해 존재하는지 반대로 사물이 말을 위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는 말과 사물이 어느 것도 더 우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지. 자, 정리해보자. 백자로 해석적 요약이야. 5분 동안 한다. 알았지? 자, 13번째 이야기. 따라서 말과 그 말이 의미하는 대상 사이에는 마법 같은 유사성과 의미와 대상 사이 이중적 상호관계가 발생한다. 그렇겠지? 사과의 의미. 시인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선택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야. 시인의 눈으로 보면 각각의 의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물질적 특성을 취하고 그의 앞에서 다른 의미들과 섞여 혼합되어 버리는 것이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뜻이 다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섞여져 있다는 거야. 말의 의미가. 자, 해석적 요약 백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자, 이런 이유로 시적 태도의 결과로서 피카소가 꿈꾸었던 다중 메타포, 예를 들면 성냥갑이면서 또한 박쥐가 될 수 있는 다중회화, 이렇게 보면 성냥갑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면 박쥐가 되는 그런 다중회화지. 메타포는 말에서는 쉽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플로랑스는 도시이면서 또 꽃이기도 하고 또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플로랑스라는 단어가. 또한 동시에 복합 의미로서 도시, 꽃일 수 있고 도시, 여자이기도 하며 여자, 꽃을 의미하기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이 기발한 대상은 또한 플루브, 강의 흐름성과 금의 부드러운 황금빛 열기를 지니기도 하며 결국 조용하고 얌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무음이 살짝 약해지는 소리를 통해서 꽃봉오리를 얌전히 피우기도 하는 것이다. 플로랑스란 뜻이. 플로랑스의 다중 메타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피카소의 다중 메타포 같은 다중 의미지. 여기에 더해서 내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에 슬며시 끼어들 수도 있다.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갈 수도 있다. 4개 있어. 사르트르지. 프로랑스는 또한 어떤 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그녀는 내 어린 시절에 무성 영화에 출연한 미국 여배우를 의미한다. 무도회에서 끼는 긴 장갑처럼 그녀는 날씬하고 항상 힘이 없고 항상 조용하고 항상 결혼한 여자이지만 남편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내게 있어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이고 이름은 플로랑스. 의미가 추가된다. 알겠지? 자, 백자로 정리해보자. 다중 메타포, 다중 의미를 가지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는 다중 언어를, 다중 메타포, 다중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프로랑스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지. 자, 5분 안에 작성한다. 자, 다음 이런 식으로 말은 보통 작가지 산문가에게는 그 자체에서 분리해서 세계 한가운데 던져지지만 시인에게는 거울처럼,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지? 말 자체의 이미지를 비춰 보인다. 말이 그 말 속에서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거야. 산문가에게서 말은 말로서, 심볼로서 들어오는데 시인에게는 그 말이 거울처럼 이미지를 탁 드러내주는 거야. 거울처럼, 강조하자. 중요하다. 거울처럼 말 자체의 이미지를 비춰 보인다. 이것은 에리스의 이중기도가 정당화되는 이유이다. 이중기도. 그는 자신의 어휘집에서 단어의 시적 정의를 하려고 시도한다. 즉 소리라는 육체와 음이라는 영혼 사이를 종합할 수 있는 정의를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소리라는 육체와 소리와 의미가 지금 종합되어 있지. 이와 더불어 미출간의 작품 중 하나에서 특히 인상적인 단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한 시도 또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언어는 무한한 소우주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다중 의미를 가진 무한한 소우주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백자로 5분 안에 5분 정도에 요약하자. 해석적 요약이다. 자, 마지막이다. 16번째 마지막. 최근 발생한 언어의 위기는 시의 위기를 유발했다. 언어의 위기는 시의 위기를 유발했다. 사회적 또는 역사적 요소가 무엇이든 이 위기는 말을 직접 대면할 때 비인격화 현상으로 출현했다. 비인격화 현상. 이로 말미암아 시인은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유명한 베르그성의 표현을 그대로 전용하면 말을 반밖에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린 셈이다. 이제 시인은 비록 풍요로울 수는 있었지만 말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말은 더 이상 그의 소인물도 아니며 그의 본질적 요소도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 기벌한 거울은 세상과 자신의 삶 모두를 변화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사물의 조금 어두운 핵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인은 그와 같은 소우주들 몇 개를 함께 직조하면, 함께 만들면 캔버스에 다른 여러 색을 섞는 화가와 같은 일을 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시인은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겉만 언뜻 볼 때 이야기이고 시인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뭐라고? 시인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한 대상의 창조이다. 말자. 시인이 진정으로 하는 일은 뭐라고? 한 대상의 창조. 사물로서의 단어와 말, 색이나 소리 경우 말은 사물로서의 단어와 말은 색이나 소리의 경우와 같이 균형과 불균형의 마법적 조합에 의해 사물과 의미가 서로 반죽된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며 드디어 화로에서 구워져서 그 결합된 조합은 사물로서의 문장이라는 새로운 시적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사물로서의 문장. 물론 시인들은 머리에 문장의 체계를 먼저 만들고 단어가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이 체계는 일반적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의 구성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들의 세계는 예를 들면 피카소가 붓을 집어 들기 전에 허공에다가 고개사나 광대 모양의 어떤 사물을 미리 형상화해 그려보곤 했는데 피카소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거지. 공간에다가 허공에다가 이와 같은 피카소의 체계와 시인들의 체계는 창조적 디자인에 근사한 것이다. 즉 시인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창조적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야. 16번째 이야기지. 12, 13, 14, 15, 16번째. 자, 백자로 번역식 요약이 아니라 해석적 요약으로 작성한다. 시간은 5분. 자, 다 했지? 자, 그럼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품 속에서 어떤 수용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자전 측면에서
시와 문장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공부했던 내용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